자, 이번 영상은 ITQ 기출문제 파워포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확인하시면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로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화면에서 위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갑니다. 자, 디자인 부분에 가보시면 여기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2010 버전으로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이랬을 때 얘를 A4 용지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1번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도 실제 시험 볼 때는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개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부분 슬라이드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 컨트롤 M으로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은 단축키인 컨트롤 M도 사용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위에 보시면 보기라고 돼 있고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 보시면 맨 위쪽에 첫 번째 얘를 선택을 하시고 자, 전체 구성 2번에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일 때 2번부터 6번까지 제목을 그랬어요. 제목을 갖다 놓는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그림이 필요합니다. 자, 삽입의 도형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2번 슬라이드를 보고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형이 나와 있죠. 자, 이 도형을 가지고 흰색 부분 왼쪽 상단 끝부분부터 오른쪽에 해당하는데 이 글씨의 반 정도쯤까지 차게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도형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삽입에서 하셔도 되는데 삽입의 도형에 가면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엔 두 번째 도형인 자, 이 모양이 있습니다. 순서도에 있는데요. 자, 순서도에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위쪽부터 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적당한 위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아래쪽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는 잘 안 보이니까 도형의 색 채우기를 자, 다른 걸로 흐린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밝은 색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글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실제 있는 것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가져오기 옆에 보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고 글꼴을 굴림으로 한대요. 그래서 홈에 가보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의 위치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게 하기 위해서 자, 홈에 가서 굴림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이라고 쓰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지정을 한대요. 옆에 글씨 부분에 빨강색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글씨가 가운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상하도 가운데에 해당하는 걸로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위쪽으로 크기를 지정을 하고 그냥 이동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크기를 위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글꼴에 대한 거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로고를 만들어준대요. 자, 하단에 로고인데 ITQ 밑에 픽처 밑에 로고 툴을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자, 이 그림은 이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되어 있는 곳에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넣어놨어요. 자료를. 자,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ITQ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그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폴더가 어디에 있냐면 문서 ITQ라고 되어 있는 밑에 픽처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픽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고2를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로고2 얘를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지고 와지죠. 2번 슬라이드를 잘 확인하셔서 아래쪽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고 크기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기도 역시 이거를 줄일 때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똑같이 줄이고 싶다. 그러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줄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갖다 놨으면 자, 이번에는 그 문제의 오른쪽에 보면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위쪽에 그림,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2010 버전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회색 부분에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경이 투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단 로고가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가 오른쪽 하단에 이쪽에 나와 있죠.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이나 아니면 이 옆에 보면 이제 번호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어디를 들어가든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 그다음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이거를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시험지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 번호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자,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모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갈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얘를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자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틀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놓은 다음에, 왜냐하면 한글과 영어를 쓰는 3번 슬라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에 보기에 기본 보기로 갑니다. 아니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마스터 보기 닫기, 이 둘 중에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가서 전체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게 60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인데 여기에 있는 건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 누르시면 다 선택이 됐죠. 딜리트를 누르면 다 삭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배경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0 버전에서는 가운데 하나 창이 뜨면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누르고 반드시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이것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적인 것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전편집이 좀 느리다 그러면 전편집을 빼고 도형과 배경색만 넣어주시고 나머지를 다 한 다음에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도형 편집에 해당하는 거 도형을 삽입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자, 여기는 꺾어지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정도 되네요. 자, 그럼 6개 꺾어지는 것 정도쯤 갖다 놓으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얘를 사각형으로 일단 갖다 놓을게요. 바꾸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얘를 조금 회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에 가셔서 그 다음에 그림으로 채우기가 있어요. 자, 실제 여러분 시험 보는 버전에서 이것도 안 나오니까, 자, 시험 볼 때는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림 1번을 가지고 그래요. 자, 얘를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얘를 회전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것에 서식으로 들어가 보면 채우기 부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좀 아래쪽에 갔을 때 도형과 함께 회전이라는 게 체크가 됐어요. 체크를 풀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손가락의 위치, 나는 이걸 잡고 싶다 그러면 그림과 함께 회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안 하시면 돼요. 자, 이걸 해놓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알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전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도형 서식이요. 그림 서식이 아니라 도형 서식에 가셔서 도형 편집에 전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얘를 좀 이렇게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조절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옆으로 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안쪽으로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끌고, 자, 여기에 선에 갖다 놓고 얘를 끌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끌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얘를 밑으로 하니까 뾰족하게 됐죠? 얘도 역시 뾰족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얘가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가면 곡선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얘도 얘가 점이 있는 방향으로 가면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도형 효과라고 나옵니다. 도형 서식, 그 다음에 도형 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래요.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래요. 그래서 5포인트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복사한 다음에 얘를 좌우 회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좌우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준 다음에 얘네를 잡아서 안쪽 정도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워드 아트를 지정을 한대요. 삽입에 오시면 워드 아트, 얘가 워드 아트입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거 그냥 선택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입력을 합니다. 자, 글씨를 코리아 ICT 그 다음에 VOLUNTEERS,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워드 아트 삽입을 했는데 도둠의 굵게라는 걸로 한대요. 컨트롤 A를 눌러서 도둠의 굵게 그랬으니까 홈에 가셔서 도둠 그 다음에 굵게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변환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도형 서식에 지금 얘는 도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워드아트 스타일로 해야 되죠. 변환을 위로 기울기래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위쪽에 보시면 변환이라는 게 나오죠. 자, 얘를 이용해서, 자, 얘를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위로 기울기, 자, 얘는 기울기 위로라고 돼 있고 얘는
계단식 위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얘는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얘는 똑같은 글씨의 크기로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기울기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 전체 반사래요. 자, 그러면 효과에 또 다시 가서 반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반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반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전체 반사 터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반사, 근접 반사죠, 얘는. 자, 전체 반사 터치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얘가 완료가 됐고요. 얘도 역시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도 잘 맞춰 주시고요. 틀을 잡아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얘네도 좀 아래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잡고 밑으로 좀 내렸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그림이 필요하죠. 자, 그림을 삽입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그림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그림 중에 로고 2를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로고 2를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자, 얘도 역시 투명색으로 배경을 지정을 하래요. 자, 그러면 그림 서식에 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투명색 설정, 그래서 회색 부분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투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을 먼저 씁니다. 목차라고 쓰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이건 이제 글씨를 쓴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범위를 지정해서 혹은 얘를 그냥 틀을 클릭해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삽입에 가서 도형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 오른쪽 상단하고 왼쪽 하단이 잘린 거예요. 얘죠. 자, 이거를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에 4개에 해당하는 도형을 가져다 놓을 거니까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가장 긴 글씨를 먼저 씁니다. 월드 프렌즈 띄고 ICT, 그 다음에 봉사단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 크기를 몇으로 하라고 나오냐면 굴림에 24포인트래요. 글씨를 먼저 고쳐도 되고 아니면 다 쓴 다음에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고쳐볼까요? 클릭,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됐죠? 자, 얘를 굴림에 엔터, 그 다음에 24. 그래서 24 엔터 이렇게 치면 적당하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얘를 좀 줄일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쯤. 그 다음에 옆에 삼각형을 가지고 옵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삼각형, 정삼각형이죠. 자, 얘를 가지고 와서 적당한 크기로 위치 맞춰서 주고, 자,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켰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글씨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글씨가 위쪽으로 갔죠. 자, 글씨가 위쪽으로 갔는데 회전도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자, 삽입에 가서 여기에 보시면 도형 중에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1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기 전에 자, 얘의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도형 서식에 채우기에 가서 이것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적당한 위치에 끌어다 놨어요. 이렇게. 자, 해놓고 이게 정확하다 싶으면 이 상태에서 얘네를 전체를 잡고 일단 글씨 크기와 색깔이나 뭐 이런 걸 다 제대로 맞췄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굴림에 24, 그 다음에 검은색.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아까 오른쪽에서 했었는데 얘는 글씨 전체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얘는 지금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건데, 여러분이 얘를 미리미리 갖다 놓고 글씨를 쓴 다음에 크기 조절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얘를 4개를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하나 적당한 위치에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 놓고, 자, 이거를 2번, 3번 복사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다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한 번만 더 내리면, 자, 똑같은 것이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A 2, 자, 얘는 클릭 컨트롤 A 3, 얘는 클릭 컨트롤 A 4 이렇게 하면 금방 바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클릭 컨트롤 A 한 다음에 글씨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KIV 한 칸 띄고 활동 소개라고 돼 있고요. 자, 밑에도 컨트롤 A 클릭한 다음에 연도별 활동 실적,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컨트롤 A 하고 활동 국가 및 추진 절차.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글꼴하고 뭐 이런 부분이 다 됐으니까 왼쪽에 가서 시험지 세부 사항에 1번에 보시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그랬는데 2번 한번 보세요. 그 두 번째 도형. 자, 텍스트에 그랬으니까 컨트롤 A를 누르셔야 됩니다. 전체.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자체에서 그러면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잡을 수 없다 그러시면 삽입에
하이퍼링크라고 돼 있는 부분을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거에는 하이퍼링크라고 글씨가 나올 거예요. 자, 걔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문서에서 지금 몇 번 슬라이드로 가라고 나오냐면 4번 슬라이드로 간대요. 그래서 4번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얘가 링크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손가락 모양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슬라이드 쇼를 하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온대요. 자, 다시 한번 삽입에 가서 그림에 여기 보시면 그림을 그림 4번을 갖고 온대요. 자, 그림 4를 가지고 와서 삽입을 눌렀더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자, 그 중에 지금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그림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그림 서식에 자르기에 가보면 이런 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모서리 부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 바깥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바깥쪽 적당한 위치에 얘를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너무 위로 올라간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잡아서 밑으로 좀 내릴까요? 자, 내릴 때는 키보드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아니면 마우스로 이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르기로 얘를 잘라서 만든 것이고 위치도 여기 위치 맞춰야 되고 크기와 색상도 색상은 딱 정확하게 지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흐리다, 진하다 라고 하는 그 농담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기출문제 파워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를 할 건데요. 제목을 먼저 입력해야 되겠죠? 월드 ICT 공사단. 자,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입력을 합니다. 자, 영어를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자, 이게 수준을 올리고 내리는 부분인데요.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 반대쪽으로 누르면 나가고요. 자, 이거는 탭키를 눌러도 됩니다. 여러분 키보드 중에 있는 탭키 왼쪽에 1번 아래쪽에 있죠. 자, 요거를 눌러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요곳의 위치가 이거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위치 조절도 가능하고 글씨가 쓰여질 공간의 위치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조절하셨으면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조절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KIV 나머지 입력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랬을 때 엔터를 치게 되면 이 글머리 기호가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자, 쉬프트 엔터를 이용해서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이건 문단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한 개의 문단 안에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엔터를 치고 그 다음 앞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자, 그럴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앞쪽으로 가는 수준 줄임 자, 이걸 하거나 Shift 탭키를 누르면 앞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나머지 한글 월드 프렌즈 ICT 봉사단 개요 하고 엔터 치고 탭키를 눌러서 그 다음 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엔터를 치셔야 돼요. 왜냐면 글머리 기호 요게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자, 위쪽에 나와 있는 제목들만 자, 위에 제목 한번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제목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위쪽에서 이제 글꼴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얘를 굴림에 그 다음에 24포인트래요. 그래서 24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굵게 자, 굵게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줄간격 1.5. 자, 줄간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줄간격 1.5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에 글머리 기호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글머리 기호는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요거는 지금 강아지 발바닥처럼 생긴 거죠. 자,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가 됐고요. 두 번째는 얘네를 범위를 잡고 컨트롤 누르고 나머지 애들을 범위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굴림에 20포인트래요. 자, 그래서 굴림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20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도 역시 줄간격을 1.5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글머리 기호는 그냥 사각형이래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일반적인 사각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글자 크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글씨를 잘못 썼네요. 평등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다가 동영상 삽입인데 이 글자를 입력한 이 박스를 줄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어있는 공간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에 가서 오른쪽 끝에 보면 비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2개 정도 나올 텐데 첫 번째에 있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서 밑에 ITQ 자, 보이시죠? 문서 밑에 ITQ 밑에 픽처라는 폴더 밑에 동영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고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동영상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거를 적당한 크기, 적당한 위치에다가 얘를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의 위치, 요 글자하고 옆에 잘 맞춰지는 부분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자동 재생과 반복 재생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위에 보시면 재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보시면 마우스 클릭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자동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복 재생이라는 게 있죠? 얘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슬라이드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슬라이드. 자,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예요. 자, 일단 먼저 제목을 입력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KIV 자, 활동 소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표를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이 중에 보시면 여기 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 삽입.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칸수는 2칸이고 열이 2이죠. 이고 그 다음에 줄수는 3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위에 보면 도형도 나오잖아요. 자, 그거 할 위치와 왼쪽에 또 도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 도형이 들어갈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가 얘를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의 내용을 먼저 쓰겠습니다. 자, PC 및 띄어쓰기 돼 있죠. 자, 띄어쓰기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 Ctrl A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글자가 그 슬라이드의 위쪽에 보면 도둠의 18포인트래요. 도둠의 다음에 엔터 다음 18포인트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가운데로 가 있잖아요. 가로 중에도 가운데로 가 있고 세로 중에도 가운데에 있으니까 요거를 선택하셔서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가운데로 갑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 선 얘를 적당하게 왼쪽으로 가야 오른쪽에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간 거 있죠. 자, 그거를 잘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대로 맞춰줬고요. 자, 그 다음에 글씨도 검은색으로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표는 왼쪽에 보시면 표 스타일이 강조 1번이래요. 자, 그러면 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얘를 클릭하고 테마 스타일 1번. 그래서 테마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강조 1. 자, 이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지에 봤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머리글 행이라던가 아니면 줄무늬 행이라던가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표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나와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왼쪽 상단에 모서리가 잘린 거네요. 삽입에 도형에 가서 왼쪽 상단인데 자, 왼쪽 상단에 모서리가 잘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오른쪽 상단이 잘린 거를 먼저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요 표에 맞는 걸로 가운데가 아니라 이 위치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 놓을 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에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좌우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에 가서 좌우 회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왼쪽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평행사변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요거죠. 자, 요거를 역시 적당한 크기로 하는데 위쪽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크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원하는 크기에 해당하는 거를 적당한 위치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얘를 오른쪽 모서리가 도형의 모서리에 닿게끔 위쪽에는 안 닿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형 채우기를 흐린 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얘네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옆에다가 왼쪽을 맞춰 놓고 이거를 그대로 2개 다 몽땅 다 오른쪽에 맞추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2개가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얘를 글씨를 쓰면 되겠죠. 활동 내용 자, 그 다음에 지원 내용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왼쪽은 잘렸고 오른쪽은 둥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를 삽입에 도형에 가보시면 잘린 모양인데 한쪽은 둥근 모양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서 자, 그래서 위치에 글씨가 쓰여질 만큼 들어갈 만큼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조절이 세밀하게 안 되니까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적당하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왼쪽이 둥글고 오른쪽이 깎였잖아요. 근데 시험지는 다르죠. 반대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 가서 회전을 해서 좌우 회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태평양이라고 하고 자, 도형 서식에 그라데이션 효과
그러니까 도형 채우기겠죠?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형 아래쪽이래요. 자, 선형 아래쪽 그랬으니까 아래쪽으로 얘네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형 아래쪽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지금 보니까 글씨 색도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글씨 색도 검은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얘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얘를 좀 줄여볼까요? 옆으로. 자, 이 정도쯤. 자, 이렇게 줄이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얘를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죠? 이 박스 사이즈가 그러니까 똑같이 또 하나를 카피를 해서 아래쪽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 그리고 바꿨으면 되겠죠? CIS권 그 다음에 밑에는 컨트롤 A 눌러서 동유럽, 중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위쪽에 맞춰졌는데 얘가 지금 너무 밑으로 내려왔네요.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왼쪽은 너무 넓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네를 전체적으로 잡고, 자, 이거 조심해야 될 때 아래쪽에서 잡으면 이 박스까지 같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얘네를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잡아서 왼쪽 혹은 오른쪽을 잘 맞춰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마우스가 더 편하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그러면 지금 잡은 거에서 위쪽에 나와 있는 도형도 검은색으로 돼야 되죠. 검은색, 그 다음에 굴림에, 자, 18포인트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도형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표하고, 자, 그리고 글씨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굵기가 아닌데 굵게로 선택이 돼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잘 조절을 해서 확인까지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기출문제 파워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죠. 자, 얘를 클릭하고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연도별, 활동, 실적.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차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차트 삽입이라고 여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차트를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묶은 세로막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묶은 세로막대 차트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분은 아마 2010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크게 나올 거예요. 자,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오든. 자,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굳이 행렬을 바꿔가면서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입력을 하십시오. 2014년 옆에 2015년 그리고 얘를 끌고 옆으로 가면 2018년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2018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행이 두 개네요. 파견, 인원, 가로 안에 명.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견, 국가, 개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3행, 4행에 해당하는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클릭해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파란색 보이시나요? 요거. 자, 요거를 이용해서 위로 올리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도 얘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난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우클릭해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안쪽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됐습니다. 입력이 다 됐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얘를 끄지 말고 끄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용하는 2010에서 이쪽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행렬 전환이라고 돼 있는 거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X하고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묶은 세로막대라고 되어 있는 위쪽 슬라이드 위쪽에 보면 글꼴을 도둠의 16포인트로 하라 그랬어요. 차트 영역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고 홈에 가셔서 클릭 도둠의 그다음에 얘를 16포인트 16 엔터라고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곽선을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윤곽선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세부 조건을 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이 도둠의 24포인트래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자, 얘를
얘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연도별 띄고 KIV, 그 다음에 파견 실적 이렇게 하고 컨트롤 A, 그 다음에 도둠에 24포인트 그랬으니까 홈에 가서 도둠에 그 다음에 24포인트 하고 엔터, 그 다음에 굵게 채우기 흰색이래요. 굵게 됐고 채우기는 흰색 그랬으니까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그랬으니까 도형에 검은 선 선택하면 테두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옵셋 오른쪽 그랬으니까 도형 효과에 그림자의 오른쪽에 그림자가 나와 있는 옵셋 오른쪽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걸 순서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이래요. 자,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에서 채우기 노랑 그랬으니까 도형 채우기에 노랑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림 영역 그랬으니까 그림 영역, 얘가 그림 영역이죠. 차트 이 박스가 그려진 막대가 그려진 그 사이 안쪽에, 자, 얘가 그림 영역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제가 지금 더블 클릭했더니 얘가 나온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흰색.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 파견국가의 개국. 자, 파견국가의 개국이니까 파견국가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네요. 자, 얘를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거는 이제 엑셀하고 똑같은데요. 2010인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혼합처럼 이렇게 표시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파견국가 개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거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버전에서는 여기서 바로 보조축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냥 빠져나갈게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너무 작아서 안 잡혀요. 안 잡히면 그냥 서식의 왼쪽에 가시는데, 여러분 거는 아마 서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의 왼쪽에 가보면 이 부분에 클릭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파견 개국, 그 다음에 영역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창이 하나 뜨겠죠. 자, 그 중에 얘를 보조축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보조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차트를 하려고 했는데 차트가 잘 안 잡혀요? 그럴 때 역시 여기에 들어가서 보조축으로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를 바꿔주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하기가 수월하겠죠. 엑셀처럼.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2015년에 대해서만 레이블을 추가하래요. 자, 그러면 얘를 한 번만 클릭하면, 자, 보세요.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또 한 번 얘를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됐죠. 자, 그랬을 경우에 얘 자체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레이블 추가. 이거를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얘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564라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표시. 이건 아래쪽에 나오는 건데요. 그림 아래쪽.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2010에서는 레이아웃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렇게 풀어진 건데, 이 버전에서는 차트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요소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 거에서는 레이아웃이라는 것으로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 테이블 중에 보시면 왼쪽에 파견 인원이라는 글자 왼쪽에 무슨 이상한 표시가 나왔잖아요. 그게 법리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법리의 표지 포함이라고 돼 있는 걸 눌러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시가 돼 있으면, 자, 지금 보면 요 선이 지금 너무 흐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 데이터 표 서식이라고 돼 있죠. 자, 그 중에 채우기 선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테두리를 실선이라고 돼 있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진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형 편집을 한대요. 그래서 도형 편집은 지금 KT 봉사단이라고 돼 있는 그런 도형인데, 그 도형은 어디에 있냐면 삽입에 도형에 가보시면 순서도에 있어요. 순서도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도형입니다. 그래서 얘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파랑으로 채우래요. 그럼 도형 채우기에 파랑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이게 파랑이죠. 자, 파랑으로 선택을 해주고 투명도를 50으로 하래요. 그럼 얘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투명도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창에도 나와요. 똑같이. 자, 그래서 얘를 50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곽선은 없대요. 자, 그러면 선의 윤곽선을 선 없음,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자, 글꼴을 굴림의 18포인트 글씨를 쓴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클릭하고 KT 띄고 봉사단.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A. 자, 얘를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검은색이래요. 그래서 검은색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까지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얘네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얘를 지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정렬 해야 되니까 가운데 정렬, 위아래도 가운데 정렬, 중간으로.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출력 형태와 같이 이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0부터 100씩 올라가고 600까지죠? 자, 여기는 좀 다르네요. 자,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최소 값이 얼마예요? 18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최대 값은 2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 값, 18 다음에 20이니까 2씩 뛰었잖아요. 둘씩. 자, 2라고 선택을 해서 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나머지, 자, 왼쪽에 얘를 딴 데를 클릭했을 때 나오지 않는 부분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주눈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아래쪽으로 내신 다음에 눈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더 아래쪽, 자,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선도, 그 다음에 왼쪽에는, 자, 왼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쭉 봤더니 주눈금이 없어요. 없음으로 돼 있고, 여기는 왜 안 나오죠? 자, 주눈금이 바깥쪽으로 돼 있고, 요거 자체에 해당하는, 자, 여기 보시면 요 선이 지금 없죠? 없으니까 지금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페인트동 쓰러지는 선, 여기에 나와 있는 선, 실선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이게 선이 만들어져야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 선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채우기, 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실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데 얘는 바깥쪽에 선이 없죠. 자, 어떤 거냐면 얘를 좀 키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선, 여기는 없죠. 자, 그런데 얘가 오른쪽에는 그게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안쪽 선은 어떤가요? 안쪽에 요 선들. 자, 요거는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클릭하고, 자, 딜리트를 눌러도 되고 선 없음을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파견의 왼쪽에 보면 범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또 범례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범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를 딜리트를 누르시면 범례가 없어집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했는데 여러분이 연습을 하고 또 시간을 재면서 하시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실수만 안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차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기출문제 파워포인트에서 6번 슬라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활동 국가 및 추진 절차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먼저 스마트 아트를 만들어도 되지만, 자, 얘를 없애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자,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면, 자, 이 중에서,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프로세스형에서 요거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일단 먼저 입력을 합니다. 탄자니아, 밑으로 내려서 에디오피아.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시험지에. 자, 그래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뒤에 있는 게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적당한 크기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자,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고, 자, 이 줄여진 상태로 위로 끌어올립니다. 자, 끌어올리고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하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보이죠? 자, 지금 얘를 가지고 레이아웃에서 형태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기타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이게 그거네요. 그죠? 자, 중간에 십자 모양이 있고, 자, 얘를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만 바꾸면 되겠죠? 라오스. 자, 밑으로 내려서 선택을 하고 베트남. 자, 그 다음에 다음 칸에 넘어갈 때는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캄보디아, 스리랑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선택을 합니다. 두 개를 잡았을 때 이 글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위에 클릭한 다음에 글꼴을 굴림에 18포인트로 한대요. 엔터, 그 다음에 옆에 가서 18포인트.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더니 글씨가 다 안 들어가죠? 그랬을 때 얘를 옆으로 좀 늘려줍니다. 이렇게. 자, 옆으로 또 위로 이렇게 늘려줬더니 글씨가 원하는 만큼, 시험지만큼 들어갔죠?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얘도 역시 굴림에 엔터 18포인트로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면 얘를 좀 줄여볼까요? 줄였을 때
자, 이렇게 줄였을 때 글씨가 같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쯤. 자, 얘는 없애고요. 자, 얘를 클릭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적당한 위치에 얘를 가져다 놓고 도형을 입력을 합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 가보시면 아래쪽에 리본 모양이 나와 있죠. 별 및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리본 모양.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만들어주는데 화면에 가운데쯤에 중심선이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보기라는 부분에 가보시면 여기에 안내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선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만드셔도 됩니다. 자, 활동, 국가 입력을 하고, 자, 그런데 얘하고 똑같은 게 옆에 있으니까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옆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 회전을 합니다. 좌우 회전으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아, 반대네요. 여기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이쪽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활동 국가라고 되어 있는 거 컨트롤 A를 눌러서 추진 절차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왼쪽에 아프리카라는 게 있어요.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자, 지금 보면 위쪽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아프리카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글씨가 다 안에 안 들어가니까 얘는 조금 더 옆으로 늘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컨트롤하고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자,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도형 서식에 가서 편집에 여기에서 모양을 바꿔주는데, 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고 얘도 노란색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아프리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것도 도형을 삽입에 가서 도형을 가지고 와도 되고 아니면 만들어진 도형을 가져다가 복사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육각형이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아래쪽에다가 놓고 인도네시아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도형이 다른 게 없으면 얘네들을 선택을 먼저 해줘요. 그리고 얘도 선택해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굴림에 18포인트로 해야 되죠. 자, 굴림 엔터. 그 다음에 18포인트로 선택을 해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범위를 풀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얘는 검은색으로 한대요. 글씨가 다 검은색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베트남 얘네들도 역시 검은색이죠. 자, 그 다음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는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의 뒤쪽에 또 선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삽입에 도형에 가서, 자, 사각형인데 둥근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아프리카 이쪽 부분부터 나와 있죠. 여기를 범위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색깔을 일단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자,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선이, 바깥쪽 선이 다른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윤곽선 선택을 한 다음에 대시라고 돼 있는 부분에 파선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를 굵기를 좀 굵게 하면 두께를, 자, 요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시험지처럼 나오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맨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보내기, 자, 도형 서식의 보내기입니다.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하면 맨 뒤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아프리카라고 되어 있는 거 색깔을 다른 색으로 칠하고,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다른 색이니까 다른 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지에는 아마 농도별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진하게, 흐리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좀 흐린 색으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뒤쪽에 또 박스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삽입에 도형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깎인 거예요. 자, 오른쪽이 깎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적당한 크기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정교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만들어준 상태에서 위쪽에 나와 있는 요거는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하고, 얘하고 똑같은 게 또 옆에 있어요. 오른쪽에. 자,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자, 이거는 맨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맨 뒤로 보내기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하게 되면 맨 뒤로 갔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맨 뒤로 갑니다. 맨 뒤로 가는데, 자, 보냈어요? 자, 그런데 얘는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위아래로. 글씨를 쓰는 게 없으니까 위아래 상하 회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색깔이 똑같으니까 얘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좀 흐린 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노란색으로, 이건 너무한데? 자, 이런 색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자, 바꿨으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얼추 다 됐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탄자니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스마트 아트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왼쪽에 나와 있어요. 자,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이라고 돼 있어서 3차원 벽돌로 한대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 서식에 들어가서 디자인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자, 이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3차원 벽돌이래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 베트남이라고 나와 있는 얘도 스마트 아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얘는 3차원 만화로 한대요. 그러면 클릭 다시 만화라고 돼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글자도 검은색 그랬으니까 홈에 가서 글자를 검은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자, 이번에는 얘네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도형 서식에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로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에 가서 바운스로 한대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바운스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죠.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바운스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스마트 아트만 선택을 한 다음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보면 색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색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의 색깔로 바꿔줄 수 있고요. 여기는 진한 색으로 그냥 할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아래쪽으로. 추진 절차라는 글씨를 컨트롤 A를 눌러서 파견, 대상, 국가, 선정이라고 하고 자, 얘를 글씨에 맞게 좀 늘려줍니다. 자, 얘는 이미 글자 전체를 굴림의 18포인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면 더 이상 글자는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얘를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 도형 편집에 가서 도형 모양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사다리꼴이 있죠. 그래서 사다리꼴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다리꼴을 다시 카피를 해서 아래쪽으로 자, 이만큼 가져다 놨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돼 있냐면 도형 서식에 도형 편집에 가서 모양 편집에 봤더니 뭐가 돼 있냐면 아래쪽으로 깎인 거죠. 자, 아래쪽으로 깎인 거 얘를 선택하려고 봤더니 얘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 깎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를 복사를 해서 쓰는데 얘를 일단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하나 복사를 해놓고 위에 거를 글씨를 지웁니다.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도형 서식에 가서 회전으로 해요. 상하로. 자, 그러면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파견 대상 국가 얘를 컨트롤 A 한 다음에 파견 대상 기관 띄고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틀을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도 없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도 없음으로 선택을 해서 얘를 그대로 위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색을 좀 변경을 할게요. 흐린색으로 채우기도 변경을 했고 더 위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합니다. 채우기도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보면 도형 두 개를 가져다 놓는데요.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또 하나 끌어다 컨트롤 눌러서 밑에다 끌어다 놨어요. 자,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글씨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A, 모집, 슬래시, 홍보라고 되어 있고요. 글씨를 먼저 쓴 이유는 사이즈를 맞추려고. 그래서 사이즈를 이 정도쯤 맞춰주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편집에 가서 모양을 자, 한쪽은 깎이고 한쪽은 둥근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 모양. 자, 이게 그런 모양이죠. 보시면. 자, 그래서 한쪽은 깎였고 한쪽은 둥근 모양이에요.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옆으로 가지고 갑니다.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 가지고 갈 수가 있죠. 자, 요거를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심사 슬래시 발표 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오른쪽은 깎였고 얘는 둥글고 깎이고 얘는 반대가 됐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합니다. 회전에 가서 좌우 회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만들어지죠. 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도형 서식을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선이 필요하죠. 삽입에 도형에 가보면 선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꺾은 선이 이렇게. 자,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선 누른 채로 옆에 있는 박스에 똑같은 위치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형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얘가 시험지에도 화살표면 화살표,
시험지에 만약에 양쪽으로 동그랗게 돼 있다 그러면 동그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그 형태를 또 바꿔줄 수 있어요. 다른 화살표라고 돼 있는 거를 선택하게 되면 도형 서식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화살표의 머리 유형을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를 카피를 합니다. 자, 여기를 하면 화살표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얘를 갖다가 컨트롤 눌러서 하나 갖다 놨어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클릭 컨트롤 A를 눌러서 현지 봉사 활동이라고 했고, 자, 얘를 크기를 좀 줄여줬어요. 이렇게 얘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오른쪽과 왼쪽 하단이 모양 편집에 가서 오른쪽과 왼쪽 하단이 잘린 거예요. 자, 요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이 다 잘렸죠? 자, 얘를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 간담회, 띄고 개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얘하고 얘는 두 개를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채우기에 다른 색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도형 3개가 남았어요. 자, 그것도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왼쪽에 가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합니다. 자, 어떤 거로 하냐면 도형 편집에 가서 좌우로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용해서 모양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릭, 그 다음에 모양 변경에 가서 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봤더니 지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얘를 위쪽으로 좀 줄이고 늘리고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A 한 다음에 글씨를 소양교육이라고 바꿔줍니다. 자, 소양교육이라고 바꿔줬는데 얘는 다른 색으로 좀 진한 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글씨가 어떻게 돼 있나요? 흰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얘는 글씨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개가 더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올려주고, 자, 현지 봉사활동이라고 돼 있는 거 컨트롤해서 다시 가지고 와요. 자, 그 다음에 결과 보고를 만들어 줄 겁니다. 도형 서식에 편집, 그 다음에 가서 결과 보고라고 돼 있는 걔는 요거예요. 순서도에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에 했더니 바뀌었죠. 컨트롤 A 눌러서 결과 보고 입력을 하고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위치 조절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에 해당하는 크기도 좀 조절을 해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이 필요하겠네요. 자, 얘를 하나를 또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모양 변경을 먼저 해줘요. 가서 별에 해당하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글씨도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컨트롤 A 눌러서 시상이라고 표시를 했고, 자, 얘는 가로 방향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상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회전을 시켜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도형 서식 좀 없애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좀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얘가 지금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자, 얘를 위쪽으로 좀 올려주고, 자, 얘도 역시 위로 올려주고, 그죠? 자, 이 정도쯤 올린 다음에 얘네에 해당하는 거를 옆으로 좀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좀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오른쪽으로 좀 조절을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좀 올라가야 별이 좀 만들어지겠죠? 자, 별도 좀 올리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으면 색깔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해서 도형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색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나머지 뭐 안 된 부분 없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화살표가 좀 굵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형 서식에 윤곽선을 가지고 자, 검은색 다시 선택한 다음에 얘를 두께를 좀 두껍게 했어요. 이 정도쯤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얘네를 범위를 지정을 하고 서식에 가서 그룹화에 가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룹을 한 다음에 다시 애니메이션에 가서 여기서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하냐면 세로 바깥쪽으로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나누기를 먼저 해주고 옆에 보면 효과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자, 효과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바깥쪽 세로 나누기. 그죠? 세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얘가 1번이고, 그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 빼먹은 게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요. 어떤 게 잘못됐는지.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보실 때는 F5를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F5를 누르시게 되면 앞에서부터 1번부터 나오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좀 잘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화면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것도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3번으로 가겠죠. 자,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을 하셔야 되죠. 자, 기존에 했던 거에서 그대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아니면 컨트롤 S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